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좀 잘하랍니다. 예. 네.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가 높은데 그 네. 기대에 저희가 맞추지 못하고 있고 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안정당으로서 미래를 네.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기대나 눈높이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달라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QR코드로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지난번 네,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이 그때 소감도 들었지만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우선은 그 당시 굉장히 과분한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을 네. 받았는데 제가 받은 상이 아마 우리 그 방송 우리나라 연기자 네. 200분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네. 제가 선정이 됐었는데 감사드리죠. 직접 그렇게 그 200여 분이 그렇죠. 참가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그 당리당략이나 그 네. 싸움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라는 의미의 저의 질책도 담겨져 있는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국민의 삶에 좀 가장 좀 큰 영향을 좀 미친 법안이 있습니까? 하나는 국민 휴일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네. 휴식을 보장받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법상으로 국민들은 휴식을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닌 사람은 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네. 법적으로 휴일이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국민 휴일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때 초선 때부터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이제 21대 와서 겨우 네.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체 휴일법이라든지 네. 또는 뭐 저 공휴일을 그 샌드위치 데이 같은 경우는 네, 할 수 네. 있다든지 또 네. 선거일 같은 경우도 대체 휴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등등 법으로서 국민 휴식을 정했고요.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을 보장받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의원님 후원회가 넘쳐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 법안이 누가 통과되는지 잘 모르는 또 여러 사람이 법을 또 그 비슷한 법안을 내면서 통합법으로 처리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법안은 어떤 것이죠? 네, 이것도 재정법인데요. 네. 법안 이름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률인데 쉽게 얘기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임대료가 상승할 때 네. 그런 어떤 그 지역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임대료 상승을 좀 최소화하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3선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총선에는 이 좋은 기반에 왜 성동구를 버리시고 비워줘야 또 더 좋은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또 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분들의 의견도 당이 수렴해야만 우리 당이 그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그다음에 역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차원에서 서초 지역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초 구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서초구 주민들에게도 민원은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일 많이 들은 거는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그 스포츠 시설들, 문화시설들 좀 해달라. 특히 파크 골프장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이 첫 번째고요. 아무래도 땅이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그런 부지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거기는 많이 올랐지요. 지금도. 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 물론 뭐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좀 조정 국면에 있고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국가 재정을 2%를 확대하자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필요하지요. 어떤 예. 취지 좀 어떤 계기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분야가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가를 리드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런 컨텐츠 분야,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리지만 허물어질 땐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산업을 좀 더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국가 재정의 1%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지금 그대로. 20년 넘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정부 재정은 뭐 대통령과 정부의 일차적인 몫이 있지만 그렇지. 국회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부가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미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여기에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화관광, 체육관광부에 사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뭐 제안이나 당부가 혹시 있으시면 하시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한 이 콘텐츠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창작자들의 대우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저작권 보호가 하나 따라가야 될 거고요. 공정한 시장 질서, 콘텐츠 시장의 유통 질서를 좀 공정하게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제가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게 핵심이 디지털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만의 뭔가 위원장님의 역할을 우리 국민에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하는 비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향후 20년까지를 내다보고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다 급급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정쟁의 가능성이 좀 낮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여야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서 힘을 모아서 미래 비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저는 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도 하고요. 꼭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잘할 수도 있는 게 해낼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집념이나 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를 맞추면서 느꼈던 게 있다면 이거 이제 국민의 몫이고 사실 서초 구민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서초구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초 구민들의 변화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